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보승입니다. NIB 초대석에서는 6일 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는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인천 연수구는 전통적인 원도심과 국제도시로 양분돼 있는 특수성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를 맡게 되신 분이죠. 이 자리에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인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소감부터 한 말씀 들려주시죠. 예, 먼저 저와 함께 선거를 같이 이렇게 치렀던 우리 고남석 전 구청장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40만 연수구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뛰는 연수, 내일을 향한 무한질주하는 연수를 우리 구민을 섬기고 함께 뛸 수 있는 저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신 연수구민께 제가 보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정말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네, 당선인께서는 2014년에 연수구청장을 지내시고 4년 만에 다시 입성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제 이름 앞에 어떤 타이틀이랄까 뭐 이런 것이 없이 정말 그냥 순수한 인간 이재호로 살아온 것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이 유일했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정말 4년 동안 많은 분을 만났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연수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년 동안에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연수를 구상하면서 저에게 정말 다시 달금질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뜻깊고 값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다른 각오로 선거에 임하셨던데요. 좀 당선된 직후 바로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예,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제가 이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연인 이재호로 있으면서 저와 함께 저를 옆에 계셔 주었던 많은 분들도 생각이 나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 기간 중에 저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수의 미래를 함께 선거 도중에도 아주 격론을 벌여주신 그런 분들, 뭐 정말 많은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생각나고 또 그분들과의 약속, 또 주어졌던 이야기, 또 나눴던 이런 소중한 저에게 주었던 이야기는 제가 정말 마음에 담고 구정에 꼭 반영해서 이뤄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공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발표하신 공약을 살펴보면요. 송도에 K-팝 아레나를 짓겠다는 구상을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을 좀 들려주십시오. 국제도시 송도동은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그 세계적인 집중을 받고 또 조명을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이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이제 관광까지 더불어지어서 완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더욱 국제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도심의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이런 그 큰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네. 그의 일환으로 지금 K-팝 아레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K-팝의 공연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공항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우리 연수구가 그 최적소이고 또 그러면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는 곳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물이라는 생각에 유정복 지금 당선이죠. 시장 당선인과도 공약을 공유하고 있죠. 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청장으로서 공약이 가능한가라는 건데 공약이라는 것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신념하에 시장 당선인과도 공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는 수변과 어우러지는 K-팝 아레나 그리고 또 그곳에는 이제 K-분수 이렇게 어떤 관광 인프라를 조성을 해서 더욱 국제도시다운 그런 면모를 갖추겠다. 그러면서 연수구 발전에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라는 것이 저희 구상이고 또 공약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도심 관련 좀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원도심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인데요. 예, 예.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뤄내실 계획이신가요? 이 또한 제가 201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0년도에 제가 광역 시의원에 도전할 당시에 저희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GTX가 뭐야, 또 뭐 GTX 가능한 얘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될 때입니다. 그때 이제 저는 GTX를 이야기했고 또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 앞에 현실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이러면서 이 원도심과 신도심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통 사통팔달의 연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GTX-B 노선은 원도심에 정차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시장 당선인과 또 원도심에는 사실 이 연수구가 안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태생의 시간적인 차가 한 30년 가까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이상하는 것이 또 다를 수도 있는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데는 교통 사통팔달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중앙부처에도 건의를 했고 또 시장 당선인 유정복 우리 당선인과도 함께 공약을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GTX 부분뿐만이 아니라 KTX가 지나가는 원도심과 같이 크로스되면서 접박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국제도시 송도동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리고 원도심에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빚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모든 걸 떠나서라도 지역의 정서를 봐서라도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도심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원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합니다. 이 원도심 리디자인을 강조하셨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설명 예, 부탁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서도 태생의 기간이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연도 물론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원도심도 신도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정서적인 면도 저는 여기에 고려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그 비즈니스 타운으로서의 국제도시 송도동을 바라볼 때 원도심 분에 계신 분들께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단순한 수치로만 계산해서 이것은 원도심이 아니다, 신도시. 이거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우리 연수가 포함돼야 된다라는 것을 중앙당에 건의를 했고요. 후보로 있으면서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도심이 새롭게 재조명되고 재탄생되려면 아무래도 이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겁니다.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한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 강력하게 어필하고 그 당위성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8년간 시에서 다뤘던 저로서는 이에 대해서 당연하게 그 논리 개발도 가능하고 주장도 제압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유정복 당선인께도 건의를 한 내용이고 중앙당에도 건의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용적률, 건폐율, 수지가 맞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른 거기다가 도시의 스토리텔링을 덧입히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서 국제도시 송도동의 그 부가가치를 올리고 그에 따른 이 원도심도 함께 동방상승하면서 부가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연수구를 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단시간에 이루어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시작은 제가 2010년도에 GTX-B 노선을 이야기했을 당시 그때 우리는 그런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군가 그 단추를 열어야 된다면 바로 제가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도심, 우리 연수구 40만 구민 모두가 함께 오로지는 그러면서 내를 향해 무한질주하는 연수구를 소망합니다. 네, 이 원도심 리디자인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연수구에서 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지역의 경제 그리고 또 이제 뭐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그 또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원도심과 국제도시와 원도심의 어떤 그 이 격차 이 줄이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무엇보다도 그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건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연수구민의 동질감을 갖는다는 이런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말씀드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보살핌 그리고 또 어떤 행정의 뭐 변화 뭐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행정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민간 주도보다는 아직도 관 주도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경영을 했던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민심을 듣는 과정에서 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도 충분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수구에 제가 이제 민선 6기 구청장을 할 당시에 지역의 경제 구조를 잠깐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우리 그 자매 도시라든지 이렇게 방문할 때 기업인들을 이제 함께 하자 그러는데 굉장히 그 이 소규모적인 이런 그 기업밖에 연수에 많이 있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보면 뭐 이 요식업 관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제 요식업 쪽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그 세부적인 거 자세히 뭐 다 말씀드리긴 뭐합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서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연수구 곳곳에 저도 뭐 이제 물론 이제 그 법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만 법은 필요 최소한이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 구민의 어떤 생존권 또 경제가 이게 연루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우리가 서로 같이 불편하더라도 좀 감수해야 될 부분을 저는 호소할 겁니다. 그 일례로다가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주차 단속 같은 경우도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서도 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아이고 뭐 지금 뭐 굉장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용이하지 않은데 주차 단속을 너무 강하게 하면서 이런 거 음식점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저도 또 뭐 심지어는 뭐 이 선거를 치르면서 뭐 여러 번 그 스티커를 발부받아 보기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저도 고백은 합니다만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작은 것서부터 해나갈 수 구청장의 의지로 해나갈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주차 단속 필요합니다. 교통의 큰 흐름에 원활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지금 우리가 점심 저녁 시간은 좀 유예해 준다든지 어떤 이런 탄력성 있는 그런 그 법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그로 인한 모든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법의 탄력성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심사숙고한 공약일 테니까 제가 열심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시하신 공약 중에서 반드시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킬 수 있다 하는 공약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예,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약은 다 소중한 겁니다. 필요했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공약을 세웠어요. 뭐 이제 어디 가면 그래요. 뭐 이제 우리 그 전 구청장님과 뭐 저와의 공약의 차별. 공약은 또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가 공약이 다를 수가 없죠. 물론 접근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기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이 하나로 마음만 모아주면 제가 세운 거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과 국제도시 비즈니스타운의 국제도시 송도동에 하나로 뭉쳐지는 이것이 저는 마음이 하나로 되는 이것이 공약 내용엔 담고 있지만 이 모든 공약을 지키기 위한 가장 구정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뭐 소통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 아마 내일서부터 우리 그 행복 추진단이 이제 정식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아마 심도 있게 다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소통을 할 것이고 또 이야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스스로 내가 구청장이라면 내가 국장이라면 내가 실무자라면 이런 생각으로 다 접근하는 정말 달라진 연수의 행정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행복추진단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부서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뭐 인수단이다 뭐다 막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민선6기 구청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냈던 사람으로서 구정을 많이 파악을 했고 또 4년 동안 놀면서 내가 구청장이라면이라는 입장으로다가 새롭게 펼쳐지는 연수구의 구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가졌던 소외도 있고 어떤 이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로가 이제 보고회를 서로 하면서 이것이 같이 고민하는 장이라는 거죠. 인수단 마치 무슨 뭐 정권을 인수하고 뭐 점령군적인 이런 저기가 아니라 같이 고민을 해서 새로운 리모델링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모습이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인수단을 꾸릴 것이 아니라 추진단이 보고에 하는 이런 추진단이 낫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그 시작이 된 거고요. 아마 많은 시장님도 마찬가지면서도 많은 구에서도 이제는 인수위라는 한간의 이야기는 인수위라는 말은 쓰지도 않고 또 인수위의 활동이라고 말씀드린 과거의 인수위가 아닌 같이 고민하는 이런 장. 그래서 이제 구민들도 좀 참여를 하고 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소통위에 이렇게 뭐 분과를 하나 이게 또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지금 하고 이곳에 오는 중인데 이런 모습일 겁니다. 정말 달라진 연수구를 만들어낼 겁니다. 네, 행복추진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예,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민선 8기를 좀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구정 철학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가장 큰 힘은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큰 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 모두가 40만 구민 모두가 함께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직자들은 섬김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을 하면서 섬기겠습니다라는 구호로다 모든 업무를 시작을 하게 했는데요. 이에 뭐 우리 많은 공직자들이 그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업이라도 반드시 섬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섬김 행정은 모든 행정의 기본 베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이 맞다라는 저의 철학, 저의 생각은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공직자라고 하죠? 공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공직자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다면 그 섬김이 빠진다면 그냥 월급쟁이라고 부르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모두는 구민 40만 구민을 섬기는 것이 맞겠다. 또 맞다라는 제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섬김 행정이 우리 구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될 것이고 또 그 힘이 될 것이다. 그 섬김 행정을 베이스로 하는 우리 연수구의 행정을 기대해 보십시오. 네, 섬기겠다는 이 구정 철학. 와,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못다한 말씀이 있으시다면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일할 수 있게 저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그 소중한 말씀 하나하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소중하게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연수구의 구정은 결코 멈춰서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민선 6기 구청장을 이제 그만두면서 낙선해서 그만두면서 그 탄핵의 선거에서도 저에게 36%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연수구민의 그 사랑을 한시도 지난 4년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그 사랑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바로 그 주신 사랑을 이제 민선 8기에서 구민을 올곧게 섬기는데 모두尽力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으셨던 모든 분,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그 발걸음, 그리고 힘찬 내디딤에 우리 모두 함께하는 연수구민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제가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40만 우리 연수구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섬기겠습니다. 저 이재호가 열심을 다해 섬기는 우리 40만 연수구민의 내일을 저 이재호가 응원하고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 저 이재호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당면한 과제 꼼꼼히 살피셔서 구정이 성공적으로 시작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선 8기 구청장 당선인들의 포부와 계획을 들어보는 NIB 초대석. 오늘은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변화의 신호탄을 울린 연수구정에 대한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희망차게 한 걸음 도약하는 구정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NIB 초대석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